한국을 처음 방문한 외국인들은 될 수 없이 많은 아파트 단지들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한다. 반면 한국인들은 옆 나라 일본만 가더라도 아파트가 없는 이국적인 풍경에 놀란다. 우리 눈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아파트 단지. 2019년 기준 한국에는 1000만 호가 넘는 아파트가 있다. 전 국민의 62.3%가 아파트에 산다.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다른 유형의 주택을 압도한다. 한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다. 국토는 작고 사람은 많으니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일본, 네덜란드, 대만 등은 한국처럼 인구 밀도가 높지만 한국만큼 아파트가 많진 않다. 전국에 뒤덮인 대단지 아파트.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지극히 한국적인 현상. 유튜브 댓글로 한국에 왜 아파트가 많은지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해봤다. 오늘 콘텐츠는 정원목 한국학대학원 인류학전공 교수가 쓴 가치 있는 아파트 만들기와 임동근 전 서울대 지리학교 교수의 저서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탄생을 참고해 정리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그러니까 1970년도에는 한국에서 아파트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 당시 한국의 아파트 수는 고작 33,372호에 불과했다. 지금의 300분의 1 수준. 전 국민의 95.3%는 단독주택에 살았다. 반세기 만에 이 비율은 기록적으로 역전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파트 담론이 시작됐다는 1960년대부터 아파트가 대세로 자리 잡은 90년대까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1964년은 한국 땅에 민간에게 공급된 최초의 단지형 아파트가 등장한 날이다. 그 이름은 마포아파트. 일제강점기 때도 아파트가 존재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학자들은 오늘날 아파트의 시작점을 마포아파트로 삼는다. 마포아파트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었다. 그 이유는 당시 마포아파트 준공식에 참석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축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정부는 이상적인 미래 주거 모델로 아파트를 제시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국민들은 아파트를 좋아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당시만 하더라도 집에서 장을 담가 먹는 문화가 일반적이었는데 아파트 저층은 해가 잘 안 들기도 했고 장독대를 둘 공간도 마땅치 않았다. 초기 아파트는 바닥 난방이 아닌 라디에이터 스팀 난방 방식이었기 때문에 온돌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적응하기도 힘들었다. 실제로 준공 직후 마포 아파트의 입주자는 전체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 초기 아파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정부가 서민주거 대책으로 아파트 공급을 꺼내든 건 1968년도였다. 66년도에서 68년도 사이에 서울시 인구가 급증하면서 판잣집들이 늘어난 게 도화선이 됐다. 작은 땅에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는 당국자들에겐 매력적인 카드였다. 당시 서울시는 시민아파트라는 이름의 대규모 아파트 공급 계획을 내놓고 철거민들을 정착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짓겠다고 한 시민아파트는 무려 2,000동. 한국 최초의 서민아파트인 금화아파트도 이런 계획 아래 지어졌다. 그런데 1970년 4월 8일 아침 8시 시민아파트 중 하나였던 마포구 와우 아파트가 무너졌다. 부정부패가 빚은 부실 시공이 아파트 붕괴의 원인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33명이 목숨을 잃었고 시민아파트 건설은 전면 백지화됐다. 속도전으로 싸게 지은 아파트들이 무너지자 정부는 양질의 아파트를 중산층에 공급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 강남의 허허벌판에 중산층이 거주하는 대규모 아파트를 짓기 시작한 거다. 정부는 강북 지역의 택지 개발을 금지하고 강남 지역 개발에는 각종 세제 혜택을 줬다. 경기구, 서울고, 승명여고 등 강북의 명문고들을 강남으로 이전시키면서 파락군의 전설이 시작됐고 대법원, 검찰청 등 정부기관도 옮겼다. 이때 정부가 아파트 지구로 지정한 면적만 1만 2천 헥타르, 여의도 면적의 40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금은 재건축 때 한강의 스카이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반포와 강남, 잠실 일대 대단지 아파트들이 바로 이 시기에 지어졌다. 정부가 주도한 아파트 시장에 민간 건설사들이 달려든 것도 이때부터다. 당시 정부는 민영주택의 건설 자금을 국고로 보전해줬고 도로나 설비도 깔아줬다. 임동근 전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는 이 시기를 시멘트와 철근만 끌어올 수 있었으면 집장사에서 돈 많이 벌었던 때라고 말한다. 부자 아파트의 대명사로 통하는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1975년에 들어섰다. 전두환 정권 역시 아파트를 통한 대규모 주택 공급 기조를 유지했다.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획득한 이들은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충족시켜주며 민심을 다독이려 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10년 동안 주택 500만 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 1981년부터 91년까지 전국에 주택 500만 호를 지어 주택 보급률을 77%에서 90%까지 높이겠다는 게 목표였다. 이런 방침 아래 수도권 각지에는 상당한 숫자의 아파트가 들어섰다.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
대치동, 중계동 등의 아파트촌도 이때 윤곽을 드러냈다. 강남 아파트의 확장세도 파죽지세였다. 가로축으로는 반포에서부터 잠실까지, 세로축으로는 압구정부터 대치, 도곡까지 아파트로 채워졌다. 이렇게 아파트를 많이 지었지만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경제 호황에 주택 가격은 거침없이 올랐고 공급은 좀처럼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 이에 노태우 정권은 시장 안정을 위해 200만호 주택 건설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 우리나라 첫 신도시로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삼본 등이 개발됐고 아파트 단지는 수도권 외곽 지역 곳곳으로 뻗어나갔다. 속도전에 나선 정부는 주택 200만호를 고작 3년 만에 지었다. 1970년 3만호에 불과했던 아파트 숫자는 정권의 대규모 주택 공급 기조에 가파르게 상승했다. 아파트를 꺼려했던 국민들도 점점 달라졌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975년 단독주택 거주자들의 아파트 선호도는 3.9%에 불과했다. 심지어 아파트 거주자들조차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을 선호했다. 하지만 1993년엔 단독주택 거주자, 아파트 거주자 모두 아파트를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아파트가 완벽하게 한국의 주류 거주 형태로 정착한 것이다. 아파트에 대한 비호감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정원목 국립중앙연구원 소속 한국학대학원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다. 일단 편의성 측면에서 아파트가 다른 주택들보다 나은 점이 많았다. 실제로 재래식 부엌과 화장실이 다수였던 주택들과 달리 아파트는 입식 부엌과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고 있었다고 한다. 가족 규모가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줄어든 것도 아파트의 장점을 돋보이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점점 아파트를 집이 아니라 높은 교환 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수십 년에 걸쳐 시장 가격보다 낮은 분양가로 아파트 공급이 이뤄지면서 아파트를 통해 시세 차익을 누린 사람들이 늘었고 아파트가 돈이 된다는 신화가 만들어진 거다. 이를 학습한 사람들에게 아파트는 집이면서 또한 매력적인 자산 증식 수단이었다. 학자들은 권위주의 정부가 가격이 통제된 아파트를 대량 공급함으로써 중산층을 대단지 아파트로 결집할 수 있었고 이들에게 주택 소유와 자산 증가라는 혜택을 줘 정치적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돌이켜보면 아파트의 역사는 사는 곳이 사는 곳으로 변모하게 된 역사와도 같아 보인다. 인간의 욕망이 끝도 없듯이 그래서 한국의 아파트도 끝도 없이 늘어나는 것 아닐까.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구독하고 댓글로 일하시라. 지금은 코로나19에 따른 대면 수업 실시로 학교 폭력이 감소했는지 알아봐 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 누르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